만나보시죠. 오늘의 투자 사례입니다.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7세 직장인입니다. 2016년 강북구 번동의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신 사례인데요. 내 집 마련의 목적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을 기대하셨다고 합니다. 투자 금액은 당시 5천만 원이고요. 15평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는 4억 8천만 원입니다. 네, 이번 사례자분은 굉장히 젊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. 낙찰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투자 금액은 일단 5천만 원이고요. 현재는 5억 가까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어떻게 좀 접근을 해서 이 플랜을 좀 짜셨을까요? 네, 자, 이분 같은 경우 실제 이제 경매, 우리가 뭐 경매 또 해보신 분들은 뭐 어렵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 많겠습니다만 이 경매가 결코 쉬운 또 부동산 이 매수 방법은 아닙니다. 자, 그런데 시기적으로 항상 타이밍적으로 보면 경매가 오히려 더 유리한 투자하는데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있는 상황들이 오거든요. 자, 그런데 이분 지금 2016년도에 강북입니다. 강북의 번동에 있는 이 아파트, 그것도 큰 평형대가 아니라 한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다라는 거는 물론 나이 기준으로 보면 이런 쪽에 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접근할 수 있게 용이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, 자, 이분 지금 실투자 금액으로 5천 정도고요. 아파트 가격이 지금 경매 들어간 낙찰가가 5천만 원이 아니고요. 자, 기준이 이게 보통은 2억 한 4천 정도가 낙찰을 받으신 금액인데, 아시겠지만 여기에 실제 거주를 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본인 돈 자금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셔서 현재 시세가 지금 한 4억 8천 정도 되기 때문에 들어가신 실투자금 대비할 땐 상당한 수익률이다라는 점을 일단 설명드리는데, 자, 이분이 과연 이런 부분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연 공부도 안 하고 정보도 없이 하셨겠느냐? 아닙니다. 다 그 이유가 있는 거. 자, 그래서 오늘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려고 하는데, 자, 지금 강북구 번동에 있는 이게 또 나홀로 아파트도 아니고요. 단지도 대규모 단지 아파트에 평형대 15평형대 감정가가 2억 4,500, 낙찰이 지금 2억 4천만 원이라 거의 보통 요즘은 이제 아파트 하면 100% 넘게 이 낙찰을 받는데, 이분 같은 경우는 100%가 좀 안 되게 지금 낙찰을 받았고요. 자,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분이 이 평형대에 굳이 내가 거주하는 거 15평대면요 작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데, 이분이 보신 게 아무래도 요 대지 지분. 자, 건물 지금 전용 면적이 15평인데 대지 지분이 12.5평입니다. 자, 이게 91년도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향후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들어간 컨셉이 제가 볼 때 좀 강한 느낌이에요. 대지 지분이 약했으면 아마 조금 고민을 하셨을 텐데, 대지 지분이 큰 기준으로 이 부분을 봤고요. 이 91년도에 됐는데 지금 현재 근저당, 가압류, 임차권, 권리관계, 자, 이 부분 이거 다 확인하고 들어가셨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, 자,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매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, 일단 해보신 분들 상당히 좀 알고 나면 쉬운데 이게 용어도 어렵고요. 또 하나 권리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. 이런 부분들 조금 깔끔하게만 이해하시고 또 그 부분들 본인이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조금만 의뢰받아서 하신다 그러면 아주 쉽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, 이 보통 이런 부분들 우리 전문가들한테 주는 그 수수료 있어요.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다 보면 그 돈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낭패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. 자, 일단 경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놓고 보면, 자, 경매는요, 그냥 나오는 경매가 아니라 보통 그 주인이죠. 그 집주인 입장에서 대출을 받거나 했을 때 또 남한테 금전을 이제 빌렸을 때 그 돈을 은행이 됐던 아니면 다른 타인이 됐던 못 갚았을 때 그때 법원을 통해서 이 경매로 들어오는 컨셉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채무 관계로 인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, 그래서 이게 권리관계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. 이 안에는요, 단순한 근저당, 대출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
이 부분에 대한 저당이 근저당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권리를 행사를 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이런 자체가 좀 필요하고요. 자, 이 경매 절차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요즘은 인터넷에도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뭐 충분히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시는데, 자,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요, 경매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해서 실제 명도, 경매가 끝나는 기간을 놓고 보면 보통 한 8월, 8개월이 걸려요.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그냥 경매 그 법원에 가가지고 나 경매 입찰할 거야 하는 요 기간으로 놓고 보면 이게 불과 한 15일에서 한 30일 정도면 끝나는데, 실제 경매를 당해보신 분들은요, 이 기간이 상당히 좀 길다라는 부분, 그 부분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. 자,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항상 중요합니다만, 자, 내가 해당 아파트를 하나 입찰을 받는데 과연 이 아파트에 얼만큼의 권리관계에서 내가 나중에 들어가는 이 금액 기준이 아니라 추가로 내가 더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이 있냐 없냐를 꼭 따져주셔야 되는데, 자, 그런 기준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소 기준 등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, 이 말소 기준에 대한 부분이 주로 뭐냐면 아까 제가 이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바로 이런 저당권과 근저당권 이런 부분들에 걸려 있느냐, 거기에 압류, 가압류나 담보 가등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해서 이 부분들이 실제 내가 경매 들어가서 다 말소가 된다라는 것만 확인한다 그러면 이거는 100%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.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이런 기준들 확인 없이 경매 참여하셨다가는 내가 내는 실제 경매가가 아니고요, 낙찰을 받아도 추가로 이 안에서 더 들어가는 그 금액, 뭐 가장 비근한 예가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 보증금을 내가 경매받은 낙찰금 금액 대비 이 보증금까지 내가 또 물어내야 된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 기준에서도요, 우리가 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또 따져봐야 됩니다. 자, 보통은 대항력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가니까,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이 임차인은 아시겠지만 세입자예요. 세입자에서는 주택 들어갈 때 항상 뭐 전세 들어가시면 주민등록, 우리가 이거를 전입신고라고 하는데,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안 하신 분들 너무 많았는데 요즘이야 이제 많이 이런 부분을 알려져야 되는데, 이 해당 이제 주민센터 가시면 나 여기 이사 왔으니까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, 그러면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 그 해당 주민센터에서 딱 하고 도장 하나 찍어주거든요. 바로 이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날부터 해서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. 이 부분 요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이 문제가 있습니다. 특히 경매 넘어가는 주택에 임차인을 사시는 분들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경매 권리 분석에서 가장 큰 이 이슈들만 제가 좀 보면, 대지권이 혹시라도 건물은 등기가 돼 있는데 대지가 미등기돼 있는 거,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.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진짜 몇 달 막 밀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. 이 관리비 잘못 확인하시면요, 이거 본인이 또 이거 물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. 유치권 확인 반드시 하셔야 되고, 또 이거는 이제 토지 쪽인데 경매가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토지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 법적 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, 또 선순위 가등기, 선순위 가처분 이런 부분들은요, 이거 거의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. 거의 하시면 거의 뭐 90%는 손해 보시는 내용들이에요. 그래서 이 손해 안 보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확인하시고, 그래서 이거를 권리 분석을 어떤 분들은 아예 그거 쉬워, 아닙니다.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전문가들하고 좀 의논하셔서 경매 무조건 내가 낙찰 싸게 받으니까 좋다라는 경매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아마 올해까지는 괜찮지만 내년에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증폭이 되면 내년에 아마 대출에 많이 걸려 있는 분들 경매로 물건들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제가 볼 땐 내년에 경매 참여하시는 분이 더 많아질 텐데 꼭 이런 권리 분석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고 경매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